K2 흑두전차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K1 전차의 후계 기종으로 개발하여 2014년부터 실전 배치 중입니다. 구름지가 많은 한반도의 작전 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 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의 주력 전차에 비해 자동 장전 장치나 전자장비에 많은 공을 들였으며 스펙상으로 세계 정상급 전차로 평가받고 있죠. K2 전차는 2008년 터키에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등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고 오만 현지 성능 테스트에서 사막을 거침없이 질주하는 등 뛰어난 성능을 발휘, 사막형 전차로 호평을 받아 중동 국가 수출에도 청신호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18년 11월에 또 한 번 희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폴란드 군사 전문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업체 H 세계스키 포즈난이 차세대 전차 개발을 위해 현대로템과 제휴했고 오는 2023년부터 생산에 돌입한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당장 러시아의 기갑 전력에 맞설 새로운 전차의 도입과 구형 T-72 계열 전차들, 일부 레오파르트 전차를 퇴역시켜야 하는 폴란드군은 신형 전차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당초 폴란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해 프랑스, 독일과 함께 MGCS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독일과 프랑스의 참여 거부로 취소되면서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했고 폴란드가 자국 생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현대로템이 폴란드의 공동 개발을 제안하면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발사인 현대로템은 유럽 3대 방산 전시회 MSPO에서 K2 전차의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을 선보이기도 했죠. 폴란드는 차세대 전차 사업을 통해 약 800대의 전차를 개발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 규모만 10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폴란드 수출이 성사되면 처음으로 완제품과 기술을 함께 수출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중국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한 언론 기사에서는 폴란드가 거의 1000대에 가까운 K2 전차를 구매한다면서 한국의 방위 산업과 제조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언론의 기사와 기사에 달린 네티즌들의 반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봄바람이 한창일 때 폴란드는 거의 1000대의 K2 전차를 구입한다. 폴란드가 그 많은 탱크를 운용할 수 있나? 무기 장비는 거대한 1만 톤 규모의 군함부터 작은 보병 전투 차량에 이르기까지 제작 기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특수한 제품으로 종합적인 산업체계 없이는 소총 한 자루조차 제조할 수 없다. 현재 매우 포괄적인 무기 및 장비 제조 능력을 갖춘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고 기타 다른 나라들도 무기 및 장비를 제조하고 수출할 수 있지만 대부분 한 가지 분야나 한 가지 종류에 집중한다. 한국은 F-15 전투기와 같은 많은 주력 장비를 수입해야 하지만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구축함 중 하나인 세종대왕급 구축함과 같은 상당한 무기 및 장비의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인도에 수출된 K9 자주포처럼 한국에서 개발한 일부 장비는 수출 수주도 많이 받았으며 최근에는 훈련기로 개량한 FA-50 등 군용기 시장에서도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 같은 한국의 무기 및 장비 제조 능력은 여전히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3개 국가는 큰 격차가 있지만 이진에서는 한국이 상위권에 있으며 K2 전차가 대표적인 무기다. K2 전차에 대한 네티즌들의 평가는 양극화되어 있는데 한 가지 관점은 K2 전차의 성능이 99A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점은 인도의 아준 전차처럼 K2 전차가 조립품이라는 것이다. MT-833 디젤 엔진과 보관, DM-53 철갑탄 및 포탑의 12.7mm 기관총까지 모두 독일에서 수입해야 한다. 사실 주력 전차 같은 대형 장비의 경우 모든 부품을 한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러한 대규모 복합 장비는 국산 화율과 비용 절감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접 연구 개발하고 제조하는 것은 직접 도입하는 것보다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 K2 전차는 철갑탄 도입이 필수적이지만 분명히 아준 전차보다 체계적인 정합성이 훨씬 뛰어나다. K2 전차와 아준 전차를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은 틀림없이 K2 전차를 모욕하는 것이다.
한국은 자체 생산하는 주력 방산품이 항상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아시아 1위 구축함으로 K2 전차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차로 불리고 있다. 심지어 K2가 99회의 세대를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거들떠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K2 전차는 전체적인 성능을 보면 정말 좋은 편이지만 K2 전차 시연에서 K2 전차가 콘크리트 블록에 끼었던 사고를 또 언급하려는 네티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런 일은 아무리 진보된 탱크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조작 미숙 등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K2의 성능은 그 한 번의 시험만으로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2015년 실전 배치 이후 빠르게 주력 전차로 부상한 K2 전차는 한국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는 제공권 장악이 우선이라는 작전 논리에 따라 첨단 전투기와 방공 시스템이 주 전력 장비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였고 중형 전차의 시장 점유율은 그리 크지 않다. K2 전차는 지난 몇 년간 터키와 오만에서 극히 적은 수주를 따내는데 터키의 K2 전차 구매는 주로 기술 도입을 위한 목적이고 오만의 K2 전차는 아직 배송을 시작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에 꽂히면서 한 번에 800대의 전차를 구매한다. 2019년 2월부터 K2 전차는 폴란드에서 1년의 환경 적응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총 3,200km를 주행했고 폴란드는 K2의 성능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800대의 K2 전차 대부분은 폴란드에 설립된 생산 라인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한 번에 800대의 주력 전차를 수출하는 것은 에이브람스가 보는 것만으로도 눈시울을 붉힐 만큼 매우 좋은 성적표이다. 한편 폴란드의 현재 총 군사력은 20만 명에 불과해 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농담을 하고 있다. 폴란드는 K2 800대를 둘 공간은 있나?